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퇴근하면서 버스에 앉아서 저는 이제 편집을 이제 합니다. 편집을 세팅해 놓은 데다가 이제 딱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싹 씻고 책상에 앉아서 이 책을 읽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요, 내몽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나처럼 한국을 간다고 모인 사람이 7이 되었다. 중국에서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아 키우던 30대 중반이 북한 여자가 넷, 또 북한 부산이 고향인 김성이라는 22살짜리 총각, 한국에 있는 삼촌이 보낸 브로커를 통해 막 탈북했다는 원송의 17살 난 남자아이, 북송되었다가 보이부에다가 엄청 많은 돈을 찔러주고 다시 탈북했다는 30세 갓되는 무산 아가씨, 도합 7명이 일행이었다. 특히 올겨울에 북송되었다가 재탈북한 아가씨랑 남자아이는 엄청 무서움을 많이 탔다. 우리도 나름대로 중국 생활이 매일매일 무서운 삶의 연속이었지만 당신은 탈북한 지 몇 날 안 된 그네들이 너무 덜덜 떨어서 갑자기 우리도 같이 덩달아 불안해지기도 했다. 아무리 무서워해도 몇 년 중국에서 살았던 우리는 북한에서 금방 탈북한 사람보다도 현실감이 많이 떨어졌던가 보다. 아마 우리도 탈북하던 7, 8년 전에는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짠했다. 우리가 만난 브로커는 먼저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였고 자신이 먼저 지나왔던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고 했다. 즉 중국 내몽골을 지나 몽골 국경을 넘어서 몽골 한국 대사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브로커의 설명이 끝나고 내몽골을 통해 한국에 간다고 우리는 한껏 들떠 있었다. 왜냐하면 브로커의 설명으로 봐선 우리는 무조건 한국에 무사히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험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7명 중에 1명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스타킹에다 본인들이 가지고 온 중국 돈 10,000원씩 허리에 넣어 허리에 감고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중국 목단강이었다. 중국 돈 10,000원은 브로커 비용 일부분이었다. 워낙 일행이 많아서 잠깐씩 단거리 버스를 타고 다시 내리고 옮겨 타고 가기를 수십 번 참으로 한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또 멀었다. 비록 고향을 남겨두고 탈북해서 신분도 없는 남이 나라 타양에서 만난 남편이지만 그 남편과 딸 자식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말없이 중국 내몽골 알렌 호텔을 향해서 북으로 가고 있었다. 차창 너머 낯선 고장과 이름이 지나갈 때마다 이 길이 정녕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인지 다시금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이 길 뒤에는 반드시 내가 가 있어야 할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가족이 미래가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불안을 떨쳐내곤 하였다. 떠날 때 가지고 왔던 옷가지들은 남편과 딸 아이하고 보낸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고 이는 스멀스멀 기어드는 불안을 위로로 바꿔주기도 했다. 2006년 2월이라 추위도 코봉이다. 얼굴이며 살갗을 매섭게 파고드는 내선 바람이 내가 살던 남편과 딸 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앞길을 가로막는 듯 했다. 목단강에 있는 조선족 아저씨 집에서 3일 반을 머물면서 이제 내몽골 쪽으로 가면 온도가 더 이제 낮아질 것으로 대비해서 메고 가는 배낭도 큰 곳으로 바꾸고 손도끼도 구입하였다. 저녁에 잠잘 때 몸에 감고 자야 한다는 비닐도 한 사람이 2m씩 사고 휘발유와 라이터 그리고 신발도 솜이 두터운 곳으로 다 바꿨다.
그렇게 우리는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났다. 하지만 내몽골로 가면 갈수록 추위는 이전 것과는 대비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 춥고 강했다. 눈바람까지 장난 아니게 몰아치는 것이 타고 가는 승합차의 창문 너머로 보였다. 끝도 없이 펼쳐진 눈밭이 평야처럼 몇 시간째 이어지고 여기서 어떻게 한국으로 갈지 도무지 계산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활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 앞선 탈북 선배들도 성공했다는 이 길, 꼭 갈 수 있다는 이 길, 또 꼭 가야만 하는 이 길에서 서로가 묵묵히 눈빛으로 위로하면서 달리는 차창 저 멀리 한없이 펼쳐진 눈밭을 바라보기만 했다. 반시간에 한 채씩 드문드문 빵처럼 둥글게 생긴 몽골 초원이 집 같은 것이 눈에 띌 뿐 우리가 탄 승합차만이 내몽골 땅에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눈 아래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무서운 고독감만이 돌고 있었고 한국에 와 있는 지금도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우리 탈북자들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브로커들이 실상은 공안을 끼고 탈북자들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길을 안다는 경험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이들이다. 어찌 보면 탈북자들은 브로커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가 되어서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손에 넘기고 또 넘겨져서 위험한 죽음의 장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탈북자들이 운이 좋아서 몽골에 도착하고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무사히 입국하면 돈이 브로커 자기네 주문에 들어오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가다가 북송되어도 브로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확하게 말해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은 탈북자 한 사람이 운 내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다. 몇 시간을 달려서 다른 차에 인계될 때마다 기사이면서 브로커 행세를 하는 그들은 그 지방 특유의 발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물었다. 너희는 신분증이 있니? 잡히면 끝이니 니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위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하나같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당장 돌아서고 싶지만 안 간다고 싶다고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피나게 딱한 형편이었다. 내 운명이지만 내 운명을 남이 가지고 노는데도 우리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반사판인 판국이 지금 눈앞에 현실이고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정말 환장할 지경이었다. 한 사람도 아니고 7명 탈북자들의 목숨과 그에 연결되는 가족이 또 얼마든지 아냐고 돈 몇 푼에 사람 목숨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한없이 펼쳐진 끝모를 눈밭에서 아무런 신분증도 없는 우리 탈북자 7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더는 없었다. 그냥 앞으로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르지만 가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걸어서야 인가가 보이고 불빛이 드문드문 보이는 마을로 들어왔고 이내 우리가 메고 온 가방에 일주일분 빵이며 소시지며 넣으라고 일일이 브로커가 다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날 밝기 전에 가야 한다면서 우리 일행에게 갈 길을 재촉했다. 목단강에서 만났던 브로커가 말하기를 중국 국경에서 3시간 내지 5시간이면 얼마든지 몽골에 도착하며 몽골 경비대랑 만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장담했다. 그런데 왜 식량을 일주일분씩이나 챙기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방 브로커들이나 우리가 긴장하긴 매 한 가지여서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꾸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간절하고 남편과 딸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이 상황이 싫어서 되돌리고 싶은데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게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싫었다. 브로커들을 따라 인적이 있는 도로를
뒤따라 걸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산길로 접어든 후로는 무릎이 푹푹 빠져드는 경사기를 터봐 올라가니 얼마 못 걸어서 목에서 겨불레가 나고 입안에선 새비린내가 바로 났다. 탈북한 중국에선 흰밥에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안일하게 살았던 내 아줌마들은 시작부터 체력이 고갈났다. 밤이라 기온이 푹 떨어지고 나니 메고 가던 배낭끈을 연결하는 플라스틱이 툭툭 소리내며 끊어지고 안경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걸어서 20분도 안 된 사이에 우리에게는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거기에 17살 난 온성에서 온 남자아이는 떨어지고 떨어져서 아무리 뒤돌아봐도 이미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위험해서 소리쳐 부를 수도 없는 상황. 조용히 반시간씩 기다리면서 멀리서 그 아이 오기만 기다려야만 했다. 저녁 7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5시까지 몽골 국경에 도착해야 한다는데 떠난 지 1시간도 안 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 벌써부터 울고 싶어졌다. 물밀듯 후회도 엄청 들었다. 그렇게 3시간을 일주일 먹을 식량에다 몇 가지 옷가들 챙겨놓은 배낭을 메고 눈길을 헤치며 얼마를 올라왔을까. 저만치 앞서갔던 브로커가 저 앞에 중국 공안 변방 초소가 있으니 돌아가야 한다면서 앞산을 향해서 손짓했다. 이제껏 걸어왔던 야산하고는 차원이 달랐다. 보기에도 산세가 너무 험하고 경사가 급해 보였다. 그래도 변방초소를 떠올리니 북송하고 연결되면서 다들 순간에 긴장을 하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서 한 사람 걸어가기도 힘든 산인 것도 모자라 경사가 거짓말 보태지 않고 90도는 되어보이는 가파른 산이었다. 서로 긴장을 하는 것이 역력히 보였다. 내내 뒤처져서 마음이 쓰이던 사내 아이도 소리 없이 뒤따라왔다. 맨몸에도 힘든 산인데 메고 있는 배낭이 무게도 장난이 아니었다. 말없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따라가는 거 보니 분명 내 고향 북한 사람들이 맞긴 맞는가 보다. 길도 아닌 빽빽한 나뭇가지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가는데 얼굴과 목수건으로 감싸지 않은 살 부분은 이미 다 찢겨서 피가 덕지덕지 얼어붙었다. 유난히 환한 달빛에 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생결단으로 산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습이 마치 하나같이 잘 훈련된 특전 전사들 같았다. 쇠불레가 나는 목을 쌓여있는 눈 한 줌으로 달래고 산봉우리를 지나 산 아래로 내려갔다. 저 뒤에서 변방대의 개가 짖는 소리가 야밥을 헤집으며 우리 귀에도 들려왔다. 컹, 컹, 컹. 우리 앞날을 예고해주는 소리인가 싶게 섬뜩할 정도로 짖어댔다. 그 짖어대는 군견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또다시 때늦은 후회가 사정없이 몰려왔다. 오지 말걸. 불안하고 힘들어도 그냥 중국에 있을걸. 내 새끼 내 남편 곁에 그냥 있었을걸.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 누가 그랬던가 후회는 나중에 한다고. 입술을 사정없이 깨물고 후회를 수천 수백 번을 한들 지금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공포의 눈길과 허둥대는 몸짓, 사정없이 달아나는 도망길.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며 이다지도 필사적으로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지 우리는 모른 채 그렇게 몽골 국경으로 향하고 또 향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갑자기 그때 그 시간들이 떠올라서 막 많이 슬펐습니다.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고 또 탈북해 보니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조국이 더 이상 나의 조국이 아니었고 또 탈북한 중국에서는 신분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가야 하는 길이었길래 말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길을 가야 했던
탈북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들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행복한 삶을 또 기원하고 아울러 이제 북한과 또 탈북해서 중국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또 간절한 부탁도 한마디 올려보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